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이제 3월이죠. 3월이 되고 나니까 정말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논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쓰고자 하는데 이거 처음 쓰다 보니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써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검색을 하게 되고 궁금한 거를 이 사람한테는 질문을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이 옵니다. 그 질문들이 뭐 대체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뭐 다짜고짜 자기가 궁금한 거 막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한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일에 좀 지장이 없는 한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가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서 주최한 특강도 있고 그리고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서 특강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컨설팅도 하시네요? 하면서 컨설팅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 두 가지가 뭐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계속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 공통된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을 주실 때마다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컨설팅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컨설팅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업체들이 좀 있어요. 옛날부터 있어 왔던 업체들도 있고 심지어는 몇 년 전이죠? 30년 전에 30년 전이 아니구나. 20년 전에 20년 훨씬 전에 20년도 훨씬 전에 제가 봤던 컨설팅 업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아는 업체 사장님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뭐 살아계신다면 거의 한 8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컨설팅 업체의 역사는 깊습니다. 그래서 논문 컨설팅이라는 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설팅 업체들이 지금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컨설팅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문가가 컨설턴트가 되어서 자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전문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첫 번째 지도 교수님이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뭐 선배님들도 사실은 전문가이자 나한테 컨설턴트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컨설팅 업체를 굳이 찾는 분들은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자문을 못 얻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벌써 학교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계셨던 거예요. 등록금이라는 비용을. 근데 그 어마어마한 등록금이라는 비용에 어울리지 않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자문을 받고도 여러분은 한마디도 대들지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그냥 죄인처럼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컨설팅 업체의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컨설팅 업체를 찾은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컨설팅 업체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 컨설팅 업체마저도 똑같이
해준 자문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또 한 명의 지도 교수를 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 귀찮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껄끄러운 이 지도 교수님이 두 명 생긴 거나 뭐,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답답한 길로 본인을 몰아간 거죠. 비용을 더블로 지불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컨설턴트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부터 얻은 이 자문이야말로 정말 궁금했던 사람들의 귀를 뻥 뚫리게 해주고 눈을 확 밝게 해주는 그런 자문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경험상이지만 이 컨설팅의 횟수가 이 논문 한 편 쓰는 데 있어서 물론 논문에 따라서 횟수가 조금 오차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학위 논문 정도로 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문을 했는데 횟수가 5번이 넘어간다. 이거는 자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좋은 자문을 해도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지도 교수님이 아예 그냥 학교에서 이 학생은 이번에 통과 안 시키려고 작정을 한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자문을 받아서 좋은 연구 계획서를 들고 가도 리젝트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는 빼놓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컨설팅 업체로부터 받은 컨설팅 횟수가 5번을 넘어간다? 그러면 저 사람 전문가가 맞나? 적어도 이런 의심은 뭐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다투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적당한 횟수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두 번 정도의 자문을 구한 사람이 알겠다.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초등학생이겠습니까? 중학생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등교육 다 받으신 분들이고 대학원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논문을 쓰실 수 있는 기본 소양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외국인도 아니고. 근데 외국인이라면 내가 이해할게요. 한글도 다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거 한 글자도 못 쓰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문을 쓴다라는 것은 방향 설정이 되면 쓸 수 있어요. 본인이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다만 처음 쓰기 때문에 논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다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쓰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써보는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 논리에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페이퍼 작업이 서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기가 쓰다가 보면 틀림없이 아주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절벽같이 그런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가질 때가 와요. 보통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정말 이 깔딱고개라고 하죠. 이 벽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컨설팅을 1번 정도, 2번 정도 더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경험을 해보면 본인은 벽으로 느끼겠지만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진짜 한 5분도 안 걸리는 5분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본인이 처음 경험하다 보니 벽으로 느낀 그런 부분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진짜 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우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 골치 아픈 내용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풀어야죠.
본인 혼자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람이잖아요. 전문가가 다 압니까? 우리 같이 책 찾아봅시다. 같이 자료 찾아봅시다. 이러면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대, 친절하게. 뭐 저는 좀 친절성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그래도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이 같이 머리를 맞대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한두 번 정도 더 같이 고민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민거리를 해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죠. 자신의 논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진정 심사에서 발표도 잘하게 되고, 어떤 지적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저는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방향을 이미 잡았다면 본인이 계속 쓴 거죠. 써 나가요.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면 한두 번 정도. 방향을 내가 도저히 못 잡겠다 이러면 방향을 잡고 본인이 써 나가면서 벽에 부딪히면 한두 번 정도.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뭐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할 때 한 번 정도 또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논문 한 편을 쓰면서 자기가 시간을 투입하고 열정을 가지고 논문에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이 5번을 넘어간다?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정말 깐깐한 지도 교수님한테 있다거나 아니면 자문을 하는 컨설턴트가 실력이 없거나, 저는 그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강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논문과 관련된 특강을 한다? 내가 특강을 한번 해보겠다.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제가 특강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전까지는 아유 감히 어떻게 내가 특강을 해 했을 거고, 어느 순간에 내가 특강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논문에 대한 뭐 쓰고 자문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는 거죠. 한 학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 걸쳐서 정말 지겹도록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2번 다시는 이 직업을 갖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질릴 정도로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되면 아주 당연하게도 마치 그 생활의 달인처럼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눈 감고도 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논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할 때는 되게 헷갈리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진짜 제가 뒤통수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 뒤통수가 계속 이렇게 막 무슨 에이리언이죠. 에이리언. 외계인처럼 막 이렇게 뒤통수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가뜩이나 머리도 나쁜 내가 이렇게 복잡한 걸 하고 있으니 직업이랍시고 얼마나 골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꾸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뇌가 터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 요령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논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나 같은 머리 나쁜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박이 심했었어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네가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속상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을 다 설득해 나갔죠. 예, 결국에는 저 사람 말이 맞네. 제가 어떤 지적이 나와도 그거를 무마시킬 수 있을 정도의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요령을 제공하고 반박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구나.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게, 물론 이거는 틀렸지만, 요거는 맞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점점 넓혀져 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들을 모아서 특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특강을 처음 했을 때도 떨리지 않았겠어요? 혹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솔직히 이 부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곡을 찔러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답변을 못하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냐.
자존심 상하고. 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강에는 솔직히 모든 요령이 다 담겨져 있다. 이게 진짜 저희 논준모 연구소의 핵심적인 상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품. 예. 물론 이제 컨설팅이라는 상품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맞춤형인 것이고,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준화, 표준화를 지향하는 논준모 연구소만의 요령의 집합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강에서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이 특강을 듣고도 본인이 방향을 잡고 논문을 쓸 수 있게끔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이 벽을 넘어섰던 그런 경험들을 다 집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주 특화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특강의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특강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특강 듣다가 이제 제가 졸지 않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임팩트 있게 막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피교육자라는 신분이 항상 졸리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살짝 졸면 이제 저로서는 이 요령의 엑기스를 분명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게 그냥 묻혀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강의를 듣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녹화를 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지 말라고. 여러분은 그냥 흘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일 수 있어도 저는 그 문장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의 10년을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흘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집합체. 그래서 저는 특강은 특강대로 자신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고 논문을 쓰는 핵심적인 요령을 익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너무 좋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벽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특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못 잡는다라고 한다면 뭐였냐면 처음 쓰니까. 그래서 그때는 컨설팅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이런 차원에서 컨설팅과 특강을 두 개를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특강을 먼저 해야 돼요? 특강을 먼저 수강을 해야 돼요?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컨설팅을 받고 나서 특강을 들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그냥 제가 원하는 스케줄은 시간이 된다면 기본기와 요령을 다질 수 있는 특강으로 어떤 자신의 논문 쓸 수 있는 소양을 다진 다음에 본인이 써보다가 해결이 안 되는 벽이 나타난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컨설팅을 받는 거, 저는 이제 뭐 그런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너무 많이 받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컨설팅 업체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좋겠고 특강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설명을 계속 상담할 때마다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무슨 강좌는 아니지만 전화 상담이 많아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